이유군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오늘 7월 15일입니다. 오늘 7월 달도 거의 중반을 향해서 달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특징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7월 달에 휴가비 또 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군들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지주사, 금융보험, 증권, 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격가지로 제가 화장품, 로봇, 폴드폰, 바이오, 2차전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를 대표적으로는 로보티즈. 이거 정말 대박이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까지는 움직임이 없다가 이 오픈 AI에 지금 부품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픈 AI에.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로봇 관련주는 로보티즈를 대장으로 해서 이제 뭐 흘로봇이라든지 또 하이데나램이라든지 대형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 뉴로메카, SPG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움직일 거니까 로봇 관련주 순환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로보티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 오픈 AI가 챗GPT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빅 이슈긴 해요. 제가 이걸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의 대장주, 로봇 대장주이고 또 수급이 원활했고 차트적인 움직임 좋았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된 상황에서 로보티지를 말씀드린 거였고, 로보티지가 이 재료와 이슈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보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대장주를 여러분 잘 선별하셔야 순간 급등 나오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폴드폰 관련해서 이제 인기 있을 거다. 그래서 KH바텍 말씀드렸잖아요. KH바텍 장중에 오늘 20% 급등했어요. KH바텍. 그래서 폴드7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빠형 핸드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화면을 펼침으로써 유튜브도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저는 이 폴드7에 대한 이 대중화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KH바텍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잉그루드램은 제가 이미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저 신고가 계속 가고 있고, 바이오는 온코닉 신고가를 또 갔어요. 근데 요거는 좀 조정이 살짝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아이테오젠이 오늘 장중 신고가를 쓰고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아이테오젠이 결론적으로는 꺼질 수 있을 뻔했는데 다시 올렸다라는 거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오젠의 이 향방은 어쨌든 코스닥에 굉장히 중요한 이 움직임이 이어질 거예요. 코스닥을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이테오젠의 상승은 단순히 아이테오젠의 상승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젠의 상승은 분명히 이 바이오, 이 아이테오젠의 기술, 머크와의 계약이라든지 향후에 뭐 ADC와의 계약이라든지 다이치상교, 아스트라제네카 여러 가지에 대한 SC 제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신청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코스닥을 움직이기 위한 메이저들의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그 아이테오젠. 왜? 아이테오젠은 코스닥의 시가총액에서 약 5% 정도를 차지를, 6%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테오젠을 끌어올려야 코스닥이 가는 거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아이테오젠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이슈가 크지 않잖아요. HLB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테오젠의 시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이 아이테오젠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어느 이 자리에서는 매집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가 사야 되냐? 외국인들이 사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많이 사줘야 돼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에티오젠은 쉽게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조정 나왔을 때는 이제 누가 받쳐주느냐, 기관이 받쳐준다면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그래서 뭐 엄민영 연구원, 신한투자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70만 원, 80만 원도 뭐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근데 알테오젠만 올라간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알테오젠이 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오늘도 중요한 건 뭐예요? 펩트론. 펩트론이 일라일리와 계약한다는 게 약간 좀 어불성설인 거 아니냐, 무산되는 거 아니냐고 한 거와 다르게 오늘 또 장중에 22% 급등했어요. 물론 조정이 나올 겁니다. 내일 조정 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매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펩트론이라든지 또 오늘은 지난번에 리가켄 바이오가 급등하더니 오늘은 또 ABL 바이오가 또 급등했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20과 60에서 위로 안착하는 모습들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 ABL 바이오도 신고가 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앞으로 BBB 셔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이 추가적인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올랐으니까 이제부터는 리가켄 바이오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결과적으로는 못 가다가 드디어 갭 떠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고 D&D 파마텍은 이미 제가 뭐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신고가 열려고도 트라이하는 모습들 또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뭐 블루엠텍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안트로젠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근데 오늘은 좀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시세가 나올 거예요. 양봉으로 그때 흐름을 보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고 유한양행 이것도 좀 상승을 좀 준비하는 모습들 오늘 오스코텍이 또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잘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지주사 2차 전지도 물론 올라갔어요. 애경케미칼도 오늘 말씀드리고 장중에 8% 정도 급등했네요. 또 지주사도 좀 잘 많이 올라갔죠. 특히 한미사이언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줘서 한미사이언스 어제 말씀드리고 또 5만원 넘는 신고가 랠리 기록하고 있고 또 뭐 삼양홀딩스라든지 BNK홀딩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 돼요. 풍산홀딩스도 좋은 모습. 그래서 일단 요 종목군들 근데 오늘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늘은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결론적으로 정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이 살짝 조정받고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에 있는 이 바이오 종목군들 로봇 종목군들을 여러분 잘 컨택하셔가지고 음봉시 매수하는 관점을 끌고 가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할 수 있는 왜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순환 매장세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당분간 악재는 없어요. 지금 뭐 최근에 그런 그 트럼프가 그거 H20이라는 저성능 반도체 칩을 또 중국에 이제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 그래서 어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도 있고, 물론 다만 이제 CPI,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게 이제 변수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떤 이 흐름들도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자금들이 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이전하는 모습들. 다만 이 코스피가 3,300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코스닥에 자금이 쏠리는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에 대한 이 랠리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미국의 흐름들, 미국이 꺾인다면 우리나라도 한번 일시적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던 지주사, 금융사, 보험사, 은행사, 증권사, 그다음에 화장품, 또 로봇주, 바이오, 또 폴드,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도 괜찮잖아요. 심텍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 테스 이런 종목군들, 또 ISC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이 기업들도 괜찮다. 이제 그런 신경 처리망 관련 NPU 관련주, 뭐냐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SNS텍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모습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종목군들은 눌렸을 때 또 대응해서 사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잘 보시고, 대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세를 부과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시아요딩스, 요거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씩 끌고 가는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코스닥에 훈풍이 불었고 내일도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 좀 올라갔으니까 내일은 또 코스피에 좀 더 뭐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800포인트 넘어갔으니 이게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수급인지 요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나오는 수급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먼저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스테이블 코인은 좀 길게 보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올라가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고, 더전비전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훈풍 장세, 좋은 장세, 순항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에 대한 부분들, CPI나 뭐 고용 지표는 발표됐으니까 CPI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줄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피 3,300이 넘어갔을 때 어떤 이 흐름들이 어떻게 연출될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관세, 그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감세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 잘 이용하셔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